그럼 이제 안뜰을 보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집 안에 약간의 그 정원처럼 이렇게 꽃밭처럼 풀밭처럼 이렇게 꾸며 놓은 곳인데 그 제로미 아이언스가 주연했던 그 영화에서는 이제 요 장면을 포스트로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로가 엎드려 가지고 있고 이거 선글라스 요렇게 하고서 이제 아저씨 쳐다보는 장면을, 그리고 그 민음사 표지, 민음사 표지는 딴 거였나 보다. 아무튼 그래서 되게 유명한 이제 장면이죠. 왜냐하면 소설 속에서 롤리타가 처음 이제 등장하는 장면인데 그것이 이제 험의 눈으로 이제 이렇게 딱 묘사가 되니까 여전히 헤이즈 부인의 뒤를 따라 식당을 빠져나가는 순간 눈앞에 초록색 풍경이 펼쳐졌다. 여기가 안뜰이에요. 앞서가던 여자가 이렇게 소리칠 때였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내 심장 밑에서 푸른 파도가 불쑥 솟구치고 햇빛이 쏟아지는 돗자리 위에 반라의 몸으로 무릎을 꿇은 내 리비에라의 연인이 무릎을 축으로 빙글 돌아 앉으면서 검은 선글라스 너머로 나를 바라보았다. 한 줄 띄고 옛날 그 아이와 똑같았다. 줄 바꾸고 옛날 그 아이와 똑같았다. 꿀빛으로 물든 가녀린 어깨도 맨살을 드러낸 매끄럽고 유연한 등도 밤색 머리카락도 모두 똑같았다. 그리고 이제 그 신체들 일일이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생기롭고 현란한 그런 이제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런 님펫에 대한 사랑, 롤리타에 대한 사랑은 물론 애너벨에 의해서 유발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건 이미 과거지사고 그녀는 그녀의 원형을 완전히 덮어버렸다. 이제 그러니까 롤리타가 애너벨을 완전히 덮어쓰기 해버리고 이제 애너벨은 없어지고 네 롤리타만 이제 있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험버트는 이 집에 하숙을 하게 되고 하숙하는 이제 아저씨로서 이 소녀를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요 부분은 되게 재미가 있어요. 아기자기하고. 그러니까 험버트의 이런 욕망만 아니었다면 그냥 되게 뭐지 우리가 경쾌하게 읽을 수 있는 키다리 아저씨? 뭐 그냥 그런 느낌으로 읽을 수 있는 작품이 될 수 있는데 자 11장에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험버트가 갖고 있었던 이게 소중한 물건인데 롤리타에 대한 감정을 기록한 검은색 일기장이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냥 그 욕망만 조용히 간직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굳이 이렇게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록을 꼭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거를 들키는 바람에 헤이즈가 이제 튀어나가다가 죽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쓰고자 하는 그거 욕망 그 강박 예, 그 기록의 기쁨 심지어 강박 이게 뭘까 근데 이제 이 일기장 자체는 폐기가 됐고 그거를 이제 그 기억에 의존해 가지고 험버트가 이제 기록을 하는데 진짜 이게 요일까지 다 써놨어요. 6월 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런 거 이런 일기를 쓰는 것이 미친 짓임을 알면서도 야릇한 전율을 느낀다. 네, 짜릿도 아니고 야릇한 전율을 느낀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욕망의 대상이니 롤리타를 치밀하게 해부합니다. 예컨대 그녀가 체크무늬 스커트 차림으로 앉아서 한쪽 무릎을 세우고 구두끈을 맬 때 보았던 매끄럽고 사랑스러운 다리가 퍼뜩 떠오른다라든가.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잠시 보여드렸던 그 표지 스쿨걸 그 학생 그런 모습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평범한 소설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이제 그 욕망의 주체와 대상 사이에 여러 가지 거리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소설을 굉장히 긴장감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재 선정주의란 표현을 썼었는데 그렇죠. 네. 나의 롤리타는 꿈 많은 천진함과 섬뜩한 천박함을 동시에 지녔다. 천진함과 천박함. 번역하시면서 이거 운 맞춰주려고 되게 노력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요런 식의 이제 의미를 담은 단어들 천진, 순진 또 반대로 천박하고 뭐 되바라지고 막 이런 것들도 계속 많이 나옵니다. 광고나 잡지 사진에 등장하는 들창코 아이처럼 앙증맞기도 하고 구대륙에 짓밟힌 데이지꽃과 땀냄새를 풍기는 어린 하녀처럼 어렴풋한 관능미도 있다. 시골 갈봇집에서 어린애로 변장한 젊디 젊은 매춘부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그 짙은 사양 냄새와 진흙탕 속에서 그 더러움과 죽음 속에서 문득 티 없이 맑고 깨끗하며 다정한 일면이 드러나기도 하니 오 하느님 오 하느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 롤리타가 나의 롤리타가 해묵은 내 욕망을 되살려냈고 그리하여 롤리타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일기를 쓰고 롤리타와 있었던 일을 이제 기록을 하는데, 롤리타는 이제 험버트를 아저씨라고 부르고요. 아저씨 나중에 엄마한테 우리랑 같이 아워글래스 호수에 가자고 해줘요. 뭐라든가.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이제 애들은 또 공부를 잘하고 막 너무 모범생이고 조숙하고 이러면 또 하나도 안 귀엽단 말이에요. 이렇게 발랑 까지고 막 그래야지 귀엽지. 그래서 이제 그 2단계에서 험버트가 이제 롤리타를 바라보는 방식은 이제 되게 그 치밀한 관찰,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라는 것도 롤리타 자체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는 그 이미지, 아우라에 대한 사랑, 이런 걸로 이제 보여서 정말로 그 시인이 자기가 짝사랑하고 흠모하는 대상을 상대로 시를 쓰는 것, 혹은 이제 이렇게 막 그림 그리는 거, 화가가, 혹은 이제 그 베토벤이 엘리제를 위하여 작곡한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직접적인 거는 이제 베아트리체를 흠모한 단테, 그 다음에 누구를 그 에너벨리 쓸 때 그 뭐야 사촌 동생 있잖아요. 그거를 흠모한 누구야 에드가 앨런 포, 뭐 이런 식의 이제 느낌을 주고, 험버트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자기를 이렇게 이제 모델링 하는 거죠. 근데 한 번씩 이제 문이 열려 있으면 또 롤리타가 아저씨 뭐 하나 이러고 한번 건등건등거려서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문득 영감을 얻어 끼적거린 글이 아니라 상형 문자처럼 지독한, 따라서 그녀가 즉 롤리타가 해독할 수 없는 남필로 작성한 내 추악한 욕망의 기록,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이제 본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이제 그 뭐야 관심을 보이기는 하지만은 관계는 굉장히 건전하게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이제 험버트의 상상을 자극하고 글을 더 잘 쓸 수 있게 이제 해주고, 읽는 우리도 조금 즐겁고, 그 다음에 저 되게 귀여운 대사 중에 하나가 아저씨 엄마한테 이러지 마요. 아저씨 베이컨 내가 다 먹어버렸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되게 귀엽고, 그 다음에 이제 험버트가 로우를 탐하는 그 수준도 이제 욕망의 차원이니까 이거는 되게 귀여운 수준. 그러니까 주먹을 쥔 내 손이 로의 청바지에 닿았다. 그녀는 맨발이었는데 발톱에 선행색 페디큐어가 매니큐어인가요? 의 흔적이 남아있고 엄지발가락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했는데, 그 발가락도 너무 예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긴장을 유발하는 요런 류의 이제 신체 접촉들 이런 것도 네, 그 문학적으로. 그 다음에 제가 일부러 지금 인용문을 많이 읽고 있는데 문체가 네, 기본 되게 이제 글을 잘 쓰니까요. 그런 거, 이런 이제 묘사들이 되게 생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는 램스데일 학교 애들 그 롤리타 반에 출석부를 나열을 해요. 이 시를 나는 아직도 다 외우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굳이 왜 시인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이게 총 40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이름에 이렇게 수식어를 뭐야 이제 이렇게 붙여가면서 언어 유희를 하는 장면이 있고, 금요일 날 새벽 3시 수면제 하나를 삼키자 곧 아까 그 꿈의 속편이라기보다 패러디라고 부를 만한 꿈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되게 옛날에 좋아했던 나보코프 소설이 요건데, 이 소설의 키워드가 패러디이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건조하고 이제 지적이고, 그 굳이 말하자면 이제 그 보르헤스 쪽에 더 가까운데, 근데 이거랑 더 비교가 됐던 거는 그거의 카프카의 변신인데, 자기 싫다고. 그다음 또 누구 사르트르가 한마디 했었나 그랬는데 잘못 읽었다고 내 소설. 그리고 나보코프도 워낙에 오만하니까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 느낌은 비슷하죠. 여기서 찐찌나트라는 인물이 갑자기 요새에 이제 갇히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요제프 까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체포되고 하는 거하고도 이제 비슷하고, 뭐 변신도 그렇고 이렇게 갑자기 이제 사고 터지고 이런 거 이제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조건화된 시공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비슷하니까. 근데 그런 소설이 이렇게 되게 건조한 소설에 비하면 롤리타는 진짜로 끈적끈적한 점액질의 소설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 터지고 나서고, 그 전까지는 그래도 되게 또 다른 식의 어떤 미학적인 기쁨을 주는 그런 네 대목이 많습니다. 제가 읽기에는요. 그래서 이제 12장 보면 이것이 약 20일째 해당하는 일기의 마지막 기록이다. 그러고 이제 이후 일기를 이제 분석을 하고, 지 이름 가지고도 또 굉장히 막 그 뭐야 유희를 많이 하는데, 험버트잖아요. 그건 영어식이고, 헤아 hum베르트 하면 독일어식이고, 무슈 움베르 하면 또 프랑스식이고, 그 다음에 험버트 앞에다가 이름 앞뒤로 수식어를 되게 많이 붙여요. 뭐 사냥꾼 험버트 더 하운드, 그 다음에 허밍 험버트, 뭐 이런 식으로 이것만 모아가지고 쭉 분석을 해도 소논문 하나는 나오겠다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자기가 험버트를
그러니까 험버트가 험버트 자신을 평가하는 거. 아우 책도 되게 많이 읽는 험버트. 아우 되게 겁도 많은 험버트. 아예 악바리 험버트.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도 진짜 뭘 하나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자기 그 자의식이 돋는 부분들이 되게 많고 언어 유희로. 자 이렇고 그다음에 이제 13장 이제부터 재현하는 장면에는 독자 재현도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그 문학동네에서 나온 롤리타 특별판의 표지에 영감을 준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6월의 어느 일요일 아침 햇빛 가득한 거실, 분홍색 체크무늬 원피스를 입은 로. 입술에도 이런 배색에 어울리는 색을 칠한 데다가 그러니까 전부 다 핑크인가 봐요. 오므린 손에는 조금 진부하지만 이런 게 이제 문학적인 자의식이죠. 조금 진부하지만 에덴의 사과처럼 새빨갛고 아름다운 사과 한 알까지 들고 있었다라고. 그리고 이제 장난을 치는데 화자도 진부하다고 미리 말을 했지만 이 사과의 모티브가 주는 느낌은 이제 확실히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선악과의 느낌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로의 아까 그 천진하고도 되게 천박했다라고 하는데 롤리타의 그 도발 아닌 도발이 되게 매력적입니다. 천연더스럽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제 소파에서 다리를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이런 다리를 여자의 다리 참 그렇죠. 네. 이 다리를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이제 뭐야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늙는 속도를 보면 그러니까 그 여성성 아름다움에 이제 여러 가지 표식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망가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무리 관리를 해도 도저히 손댈 수 없는 부분이 뭐 목주름 이런 것들 뭐 겨드랑이 주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무릎은 좀 덜 늙어가지고 나이 들어서도 미니스커트 이렇게 무릎이 나오는 치마는 조금 입을 수 있는 네, 그래서 다리가 아무튼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 그래서 표지가 참 네, 잘 만들어진 이것도 표지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소설에서 이제 다 영감을 받아서 이제 만드시는 거잖아요. 이 표지 디자인도. 근데 이제 요런 대목들인 거죠. 이 롤리타가 다리를 이렇게 턱 뻗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대목 신발 신는 그런 장면 이렇게 다리 내놓고 그래서 엄마가 로 이러면서 너 다리를 좀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또 하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1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자신이 대견스러웠다. 나는 미성년자의 정조를 더럽히지 않으면서 꿀맛처럼 달디단 쾌감을 몰래 맛본 것이다. 자, 롤리타도 무사하고 나도 무사하다. 내가 미친 듯이 소유해버린 것은 그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창조물, 상상의 힘으로 만들어낸 또 하나의 롤리타. 어쩌면 롤리타보다도 생생한 롤리타였다. 그녀와 겹쳐지고 그녀를 에워싸면서 그녀와 나 사이에 둥실 떠있는 롤리타. 아무런 의지도 의식도 없는, 아예 생명도 없는 롤리타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롤리타는 그 예술 작품의 메타포이면서 그 피그말리온 신화를 한번 떠올려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조각하는 이건 예술상인 거죠. 그리고 이제 너무 예쁘니까 여기에 이제 사랑에 빠져가지고 얘한테 생명을 넣어달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헤이즈 부인, 샬럿 헤이즈, 그 다음에 험버트, 로 이렇게 있는데 이거 말고도 촘촘하게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컨대 팔로우 부부라든지 남자는 존, 여자는 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과 의사가 나오는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솜씨 좋은 치과 의사가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동네에요. 킬티 박사님이죠. 아마 극작가 킬티의 삼촌이나 사촌일 거예요. 라고 하는데 롤리타 이거 치아 교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치아 교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롤리타가 님펫의 나이라는 거를 또한 얘기를 하는 거죠. 20, 30대 이걸 하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킬티라는 이름이 이제 언급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로가 그때 그 아저씨한테 10살 땐가 뭐 가가지고 무릎에 앉아 있었던가 어쨌든가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얘기를 하는 헤이즈를 바라보는 험버트의 시선인데 험버트는 헤이즈가 모성이 되게 부족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이제 사실이 그런가라는 이제 우리가 물음표는 이제 던져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롤리타 묘사 그런 천박한 모습이라든지 비속어 남발하고 이런 거. 근데 이제 이 나이 때 애들은 이게 또 적이고 엄마 말 안 듣고 숙제 안 하고 학원 땡땡이 치고 뭐 그게 또 인생의 적이니까 뭐라 할 건 아닌데 이제 그게 험버트의 이제 시선으로 다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